오늘은 데카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근세 철학의 창시자요 아버지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성이라는 횃불을 들고 암흑 속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방법론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자신의 묘비를 위해서 뽑은 비문의 내용은 잘 숨었던 그는 잘 살았다 라는 것인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운 진리 탐구를 위해서 번잡한 곳을 피해 숨어 살다시피 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숨었다는 것은 자신의 본심을 숨겼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분이 쓴 데카르트의 오류 책에서는 어쩌면 그가 은밀하게 이원론을 부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살짝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데카르트의 이론은 이원론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데카르트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라고 하는데 정신과 육체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성이라는 횃불의 빛을 가리거나 왜곡하기도 하는 감정을 인정하고 가게 되면 미신과 신비주의를 떨쳐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산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19년 데카르트는 아마도 장미 십자회를 연구하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신비주의자들이었고 이런 학문들이 만연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1919년 말에 데카르트는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은 계시와 같은 세 가지 꿈을 꾸고 그 후부터 9년 동안 세상을 이제 떠돌았는데 이때 신비주의와 전혀 상반된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철학을 테스트 해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세상에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주의적인 현상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방법 서설의 일부에서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데 본받을 것과 본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 함께 들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함에 고맙게 느끼길 바란다고 적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운 좋게 하나의 방법을 찾았으며 그 방법을 통해서 점점 지식을 늘려서 진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자신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구리나 유리 조각밖에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서 오랫동안 헤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데카르트의 이런 진솔한 이야기에 크게 공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근본적인 성질은 생각이고 물질의 근본적인 성질은 크기입니다. 연장이란 길이, 부피, 면적 등 공간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이 곧 정신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성은 모든 사람에게는 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있지만 동물에게는 없기 때문에 동물은 영혼이 없는 자동기계인 오토마톤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데카르트의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해석 기하학을 만든 것입니다. 해석 기하학은 대수학과 기하학의 결합으로 공간에서 신비함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축지법 같은 것은 절대적인 공간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해석 기하학적으로 보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극좌표, 폴라 좌표축은 데카르트의 직교 좌표축과 다른데 이것은 팔괘를 나타내는 좌표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 철학의 제1원리이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속고 있더라도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됩니다. 여기서의 나는 정신입니다. 신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도대체 세계도 없으며 내가 있는 장소도 숫제 없다고 가상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없다고 가상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와 반대로 다른 것들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내가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아주 확실하게 귀결되며 이 부분은 물질인 육체가 없어도 생각을 한다면 정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정신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한다면 설사 속고 있더라도 의심하는 나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만일 생각하기를 그치기만 하면 설사 그때까지 상상해온 나머지 모든 것이 참이라 하더라도 내가 있다고 믿을 아무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을 안 한다면 깊은 잠에 들어서 생각을 안 하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상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둘 중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길 역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10이 데스크탑과 서버에 깔려 있는데 이 터미널 모니터에 데스크탑에 깔린 윈도우 10이 보여질 수도 있고 서버에 깔린 윈도우 10이 보여줄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윈도우 10이 정신이고 윈도우 10의 작용이 곧 생각이며 데스크탑은 나의 육체이고 서버는 우주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스크탑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윈도우 10이 작동한다면 그것은 정신이 육체를 떠나서 서버 차원에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터미널 모니터가 완전히 꺼진 상태, 즉 생각이 없다면 이 데스크탑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장난 상태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프린터로 뽑은 다음에 터미널 모니터에 붙여 놓는다고 하더라도 윈도우 10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 붙여놓은 그림은 윈도우 10의 실물 모형인 막업에 불과한 것으로서 데카르트는 동물이나 자동 기계가 그러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데카르트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자연의 수학적 질서와 동등시했고 스피노자는 자연이 곧 하나님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는 자연에 내재된 질서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정신은 백설공주 이야기의 마법 거울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법 거울은 거울 앞에 있는 물체의 상을 비칠 뿐 아니라 질문을 받으면 그에 대한 답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핸드폰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부 카메라를 작동시키면 거울이 되기도 하고 본래 핸드폰에 내장된 시계나 캘린더, 계산기 같은 어플의 정보를 띄우기도 하고 질문을 하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밖에서 가져온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기도 합니다. 정신도 이와 같이 다양한 관념들을 포함합니다. 이 중 신의 관념은 곧 자연에 내재된 질서에 대한 관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입니다. 덜 완전한 것이 더 완전한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외래의 관념의 일종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데카르트는 인간이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신의 현존을 증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순수하게 완벽한 이원론을 가정한다면 정신과 물질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인 자연관이고 현대과학은 이를 바탕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데카르트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의문은 정신이 분명히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찾은 답은 송과선이라는 부분이 영혼과 육체를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데카르트가 가정한 이론들은 지금의 현대 과학으로는 거의 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부정되었습니다. 정신과 육체의 연결에 대한 부분은 데카르트에 영향받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데카르트가 송과선이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의 역할을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송과선은 이어주는 안테나 역할,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자연의 질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에 서버가 있어서 육체가 없어도 서버를 기반으로 정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결국 육체와 정신을 분리한 것이 오류라는 것인데 현대의 뇌과학에 근거하여 본다면 데카르트가 명백한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데카르트 이후의 학자들의 관점까지를 포함해서 본다면 데카르트의 오류는 데스크탑에 깃든 부분에서만 성립되고 우주 서버에 존재하는 정신에 대한 부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멸인 물질계를 벗어난 정신 혹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데카르트 시대에 데카르트가 나온 것이 적절했고 또 지금의 시대에서 데카르트가 부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진리는 무한히 많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방법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